안녕하세요. 지질시대의 구분을 해보고요. 대멸종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생물이 정말 많죠.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진 이유를 이번 단원에서 볼 텐데요. 지구 탄생했을 때부터의 환경과 생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질시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를 말합니다. 이 46억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시각도 변동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물들도 출현하고, 또 생물들이 멸종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어떤 지질 구조를 볼까요? 어떤 거는 이런 층이 있고요. 또 어떤 층은 이런 층이 있다고 봐요. 그 안에 어떤 공룡의 뼈가 화석이 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자, 화석은 뭐죠, 여러분? 생물이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생물이 좀 더 단단하고 또 많고, 그리고 또 그것이 화석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층들 사이사이에 생물종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게 아닌가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층에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들로 나뉘어질까요? 지질시대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했을 때를 46억 년 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오른쪽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5억 4,100만 년 전, 그 다음에 2억 5,200만 년 전, 너무너무 멀죠? 6,600만 년 전, 이런 기간을 기준으로 화석들이 굉장히 급격한 종류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의 88%가 넘는 지역을 선캄브리아 시대, 이어서 고생대, 중생대, 마지막으로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신생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생대 때는 삼엽충이라고 하는 절지동물 화석이 발견됐고요. 중생대는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준 화석이 되려면 딱 그 시대를 살면서 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구나라고, 표준 화석이구나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라고 하면 공룡을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라고 하면 삼엽충. 또 선캄브리아 시대 때의 표준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식으로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화석과 대비하여 또 다른 시상 화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일 왼쪽의 것은 산호가 화석으로 발견된 거고요. 그 다음 것은 고사리가 화석으로 발견된 거고, 마지막은 참나무 잎이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고사리나 산호나 참나무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특정한 지질 시대 중 하나를 대표한다기보다는 그 지층이 퇴적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모여서 좁게 분포하더라도 오래 지금까지 생존했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오늘날의 어떤 환경과 비교해서 그때 그 지층의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산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있다면 이 지층이 퇴적된 당시에는 이곳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의 환경이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사리 화석도 마찬가지고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이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온난 다습한 곳이었겠구나. 그리고 참나무 화석이 발견되면 이 지층이 퇴적될 당시는 온대거나 열대 지역이었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남극 대륙에 참나무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참나무 화석은 온대랑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발견되어서 참 이상하죠. 그랬을 때 옛날에 고생대 말기에는 지구의 대륙들이 판게아라고 해서 하나에 뭉쳐져 있는 대륙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륙들이 이동을 해서 오늘날 남극은 지금의 남극 자리에 위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남극 대륙인 지금의 남극 대륙의 위치가 아닌 좀 열대지방 또는 온대지방의 그런 곳에 위치했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대륙이 이동해서 여기에 발견이 된 거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시상화석은 지질 연대를 알려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질 시대를 4단계로 나눌 만큼 급격한 생물종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멸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구가 태어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의 시대의 4가지를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고생대가 5억 4,100만 년 전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는 2억 5,200만, 신생대는 6,600만 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특히 고생대 이후에 5번의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 기준은요, 원생 생물을 제외해서 거의 70%의 어떤 생물종이 멸종이 이르렀을 때, 대멸종이 일어난다. 70%의 생물종이라는 거니까 진짜 많이 멸종된 거죠. 자, 그러면 그 5가지 대멸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보면 고생대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동안의 해양 생물 수를 나타낸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각 지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급격하게 생물종이 확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이때 고생대, 그 다음에 이때가 또 있고요. 3번째로 고생대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때 1번, 또 마지막으로 중생대 때 1번 이렇게 나왔죠. 고생대에 오르도비스 말기, 그 다음에 대봉기 말기, 페른기 말기, 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스 말기, 백악기 말기, 이런 5차례가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을 추측하기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을 거다. 뭐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는 거 많이 일어났을 거고, 두 번째, 우리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는 동안에 대륙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대륙 이동에 따라서 수륙 분포,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변화했고 해수면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물의 그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있던 생물들이 또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고생대 말기에는요, 좀 판기아처럼 하나로 붙어 있다가 중생대로 가면서 대륙 이동이 엄청 일어납니다. 예, 이 그림을 같이 그래프랑 연결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각종 생물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세 번째는요, 소행성, 운석 같은 것이 지구로 충돌해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때 엄청난 먼지가 떠올라서 햇빛을 차단하고요. 그러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햇빛이 차단되니까 식물들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멸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도 있습니다. 이렇듯 대멸종의 원인들이 참 여러 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물들이 대거 멸종을 하겠죠. 그 시대 때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생물들이요.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또 계속 살아남음으로 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 거치면서 수많은 멸종들이 일어났지만 보다 새로운 환경에 유리하거나 또는 적응한 생물들은 다시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다양한 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